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까요? 친한 줄 알았던 사람에게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받고 모욕이라는 포장으로 훈계를 듣고 결국 말문이 막혀버린 순간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두 번 겪은 게 아닐 겁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뭘 몰라서 그래.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해해 주길 바랐던 마음은 상처로 바뀌고 도움을 받으려던 순간은 참견으로 느껴지며 사람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그런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말을 줄이지 못하고 끝없이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땐 이 세 가지 말을 기억하세요. 첫째, 저는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둘째, 이건 그냥 들어주셨으면 해요. 셋째, 그렇게 말하면 힘들어요. 이 말들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어이고 상대를 돌아보게 하는 경계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은 말싸움 없이 여유롭게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39살 최연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연정 씨는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도 병행하는 워킹맘입니다. 그녀에겐 늘 간섭이 심한 시누이가 있었지요. 명절마다 아이 키우는 법부터 돈 쓰는 방식, 남편과의 대화 방식까지 모든 걸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좀 유연해져야지. 그 나이 되면 좀 알 때도 됐지 않냐? 처음엔 참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나보다 연상이니까. 그래도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정 씨는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누이 눈치를 먼저 보게 되고 그 앞에서는 항상 조심스러워졌지요. 그때 어느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선 넘는 말에는 선명한 말로 대응하라. 그날 이후 연정 씨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 시누이의 첫 가르침이 나오자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는 지금 조언보다 그냥 듣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하루 너무 힘들어서 누가 나 좀 안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 말에 시누이는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시누이와의 관계는 묘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꺼내야 할 말은 더 큰 소리도 더 똑똑한 설명도 아닙니다. 단단하지만 부드럽게, 명확하지만 따뜻하게 상대가 경계를 느끼게 하는 한마디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다시는 가르치려 들지 않는 세 가지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의 배경에는 사람의 감정과 심리, 그리고 인간관계의 균형에 대한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말을 하나씩 짚어보며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지만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데 있어 놀라운 효과가 있는 문장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가르치려 드는 순간 상대는 나보다 위에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위치에서 던지는 말은 대개 상처가 되죠. 그럴 때 이 한마디, 저는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 상대는 무의식 중에 아, 내가 지금 위로가 아니라 훈계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심리적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께서 딸에게 이 말을 써보셨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분은 퇴직 이후 하루하루가 무료하셨답니다. 딸은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고 가끔 만나면 이런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엄마도 뭘 좀 배우셔야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젠 시대가 바뀌었어요. 처음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이 뭔가 챙겨주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잔소리처럼 느껴졌고 마음은 점점 상해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이 또 조언 섞인 말을 하려 할 때 그분은 용기 내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엄마는 지금 조언보다 위로가 필요해. 오늘 하루 엄마가 얼마나 쓸쓸했는지 너무 말하고 싶었거든. 그 한마디에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그날 이후 딸은 엄마 앞에서 말조심을 하기 시작했고 자주 전화를 걸어 오늘은 괜찮으셨어요? 라고 먼저 묻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지금 가르침보다 따뜻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은 부부 사이에도 유용하고 직장 상사나 친구 사이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저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기 전에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 한마디면 상대의 태도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화살이 되기도 하고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차가운 상황을 덮어주는 말,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마디, 그 출발점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정직하게 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가르치려 드는 사람 앞에서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살며시 이 말을 꺼내보세요. 저는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이 말은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말의 방향을 바꾸게 하며 무심했던 사람도 조용히 입을 다물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말. 이건 그냥 들어주셨으면 해요. 이 말이 갖고 있는 심리적 효과와 실생활 속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그냥 들어주셨으면 해요. 이 말에는 방어와 단절이 아닌 부드러운 경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해답을 강요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곧바로 해결책을 말하고 자신이 아는 지식을 나열하고 때로는 그건 너가 잘못한 거야라며 단정짓는 말투로 넘어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이건 그냥 들어주셨으면 해요라는 조용하고 단단한 경계의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주는 느낌은 거부감이 아닌 상대의 입을 다물게 하면서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언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데 상대가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말이야. 이런 말을 쏟아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어쩌면 처음에 꺼냈던 이야기조차 후회하게 되고 다음부터는 말을 아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35살 여성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분은 친구 관계에서 늘 조언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털어놔도 친구는 그건 너가 나약해서 그래. 넌 왜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말들을 늘어놓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처음으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들어줘. 지금은 해결책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봐주는 게 필요해.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친구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해요. 오늘은 너 이야기만 들을 수 있어서 오히려 나도 마음이 편했어. 고마워. 이렇듯 이건 그냥 들어주셨으면 해요. 이 한마디는 나를 보호하고 상대의 가르침 욕구를 차단하면서도 관계를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말은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의외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그냥 제 얘기만 들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부모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말에는 단호함도 필요하지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드러움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정중한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의 말을 자꾸 끊고 자신의 조언을 늘어놓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그냥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순간부터 상대는 더 이상 무례하게 가르치려 들지 못합니다. 이 말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상대에게는 경계를 알려주는 정중한 선 그음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말. 그건 제가 선택할 문제예요.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상대를 조용하게 만들고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조언은 어떤 조언일까요?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 삶을 다 아는 사람처럼 일방적으로 던지는 충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라며 결정권을 빼앗아가는 말들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 바로 그건 제가 선택할 문제예요입니다. 이 말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상대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선택할 문제예요는 단순한 말이지만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말에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선명한 자기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41살의 여성 김정희 씨는 창업을 준비할 때부터 수많은 조언과 간섭에 시달렸습니다. 요즘 카페 누가 하냐? 차라리 치킨집이 낫지. 넌 성격이 너무 부드러워서 안 될 거야.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무슨 장사를 하니? 하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선택할 문제예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도전해 보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한 발 물러나며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이라며 이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카페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공간이 되었고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 말을 내뱉길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건 제가 선택할 문제예요 라는 말은 무례하게 선 넘는 사람들 앞에서 내 공간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의 힘은 상대의 조언을 단칼에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직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며 일방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럴 때 웃으며 말하세요. 조언 감사하지만 결국 이건 제가 선택하고 책임질 문제예요. 이 한마디로
불필요한 조언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위치는 존중받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은 조언을 거절당해도 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가르치려 들며 자신의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우깁니다. 그럴 때 그건 제가 선택할 문제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자존감을 지키는 말이며 관계를 망치지 않고도 내 경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과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말은 칼과 같아서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상처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어 하나, 말투 하나, 언제 꺼낼 것인지 타이밍까지도 중요합니다. 첫째, 그럴 수도 있겠네요는 대화 초반에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두고 무언가를 단정 지으려 할 때 먼저 꺼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그렇게 하면 꼭 실패해라고 말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답하면 상대는 자신이 우위에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말을 완전히 인정하지도 완전히 반박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받아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이때 표정은 부드럽게, 말투는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당신 말대로는 안 갈 겁니다 라는 의지를 품고 다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둘째, 그건 제가 다르게 생각해요는 논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싶을 때 사용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가치관 혹은 삶의 방향에 대해 강한 의견을 낼 때, 예를 들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해, 돈보다 안정된 직장이 중요하지, 이럴 때 이 말은 무척 유용합니다. 그건 제가 다르게 생각해요라는 한마디는 그 사람의 삶은 존중하되 내 길은 내가 정하겠다는 지적인 거리두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다르게 생각해요 뒤에는 침묵이 따라야 합니다.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상대는 이미 여러분이 자신과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걸 감지하게 됩니다. 셋째, 그건 제가 선택할 문제예요는 가장 강한 한방입니다. 앞에 두 말이 상대를 존중하면서 선을 긋는 말이라면 이 말은 분명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꺼내야 합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삶을 대신 결정하려 들거나 집요하게 간섭하려 할 때 이 말을 사용하면 상대는 스스로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너 그 회사 때려치워라고 말한다면 고마워, 조언은 고마워. 그건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야. 이렇게 말하면 비로소 여러분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 세 마디는 그저 단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들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단호한 말은 날카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용보다 말투와 표정이 그 말을 감싸는 포장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쓸 때는 눈빛은 따뜻하게, 표정은 부드럽게, 말투는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말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다음으로는 한 남성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46살 남성 이현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중소기업에서 인사팀으로 근무하며 일과 인간관계 모두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늘 훈계하려 들고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는 선배였습니다. 현수님보다 7살 많은 그 선배는 술자리든 회의 자리든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그 나이 땐 이렇게 했어. 내 말 들어. 그렇게 하면 너 나중에 후회한다. 너한테 좋으니까 하는 말이야. 듣는 사람은 이미 벼랑 끝인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그래도 선배니까, 그래도 위하니까, 그래도 나보단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하지만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억울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현수님이 직접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고 회사로부터 포상까지 받게 되었는데 그 선배는 사내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건 내가 옆에서 도와줘서 된 거야.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돼. 그 말에 현수님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운 대로 그는 3가지 말 중 첫 번째 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를 꺼냈습니다. 선배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는 반박도 아니고 동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선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현수님은 2번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전 그 프로젝트에서 제가 제 역할을 다 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건 제가 다르게 생각해요. 그 말은 선배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지적인 거리두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걸로 하고 싶어요. 그건 제가 선택할 문제예요. 3마디가 나가고 분위기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이후로 그 선배는 더 이상 그에게 가르치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업무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고 현수님은 그 거리를 편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그 3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말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혼자 속을 끓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사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더 낫다는 우위를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은 선물이 아니라 자기 우월감을 입증하려는 은근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면으로 싸우면 분쟁만 커지고 정신이 더 피폐해집니다. 그러니 이 3마디를 방패처럼 사용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제가 다르게 생각해요. 그건 제가 선택할 문제예요. 이 3마디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여러분의 경계를 지켜줍니다. 가르치려 드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손에 다시 쥐어줍니다. 마지막 7파트에서는 이 3마디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그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나를 평가하고 내 삶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가르치려 드는 사람, 겉으로는 조언이고 충고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은근한 교만과 무시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그건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은 듣는 순간 마음이 위축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말에 반박하면 예의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속으로 꾹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쌓이면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관계는 서서히 병들게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마디 기억하시죠? 첫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상대의 말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논쟁하지 않고 선 긋는 말입니다. 둘째, 그건 제가 다르게 생각해요. 이 말은 여러분의 주관과 선택을 명확히 전달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는 침착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셋째, 그건 제가 선택할 문제예요.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선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마디를 무기처럼 사용하십시오. 싸울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침착하게, 단호하게 이 세 마디로 선을 긋기만 해도 상대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 마디로 삶을 지키고 관계를 정돈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자주 사용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에도 자신감이 자라나고 어떤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숨기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방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조언이 필요한 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단단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말로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곁에는 정말로 따뜻하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좋은 인연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눌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단단한 인간관계를 응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